안녕하세요. 암 재활 전문 트레이너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암 치료의 부작용, 그중에서 수술적 부작용 중에서 유방암 환우분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림프 부종에 대한 부작용과 그 림프 부종을 운동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림프 부종, 우리가 5강에서 암 치료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림프 부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이렇게 상지와 관련된 두경부암, 유방암 또는 폐암 이런 식으로 상지와 관련된 림프절이 손상이 왔으면 이제 상지에 림프 부종이 일어날 것이고, 또는 이제 골반 밑으로 난소암, 자궁경부암 또는 전립선암, 직장암과 같은 수술을 했으면은 또 하지에 림프 부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유방암 환우분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림프 부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림프 부종의 위험성 요소를 암재활 선생님들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라 특히나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더욱 높으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을 잘해서 더더욱 조심히 체크하고 운동을 안전하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 5강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부분절제보다는 전절제가 더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감시 림프절 절제보다는 각청술, 애과 림프절, 곽청술 한 케이스가 더 많고요. 그리고 수술 후 한 달 정도에 있다가 한 달 안에 이런 부종, 아데마가 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추후 림프 부종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항암을 했는지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성은 좀 적지만 그래도 연관성이 있고, 또 방사를 했는지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활동이 너무 적었다든가, 그리고 또 체중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다든가, 또는 이제 무거운 무게를 자주 드는 직업군으로 수술 후 휴식 없이 재활 없이 바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여기 팔이죠. 그러니까 림프절을 얼마나 많이 절제를 했느냐, 이게 제일 컸고, 또 수술 후 부종 현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에 따라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쭤봐서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자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복, 우리가 이제 가르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프레셔, 슬리브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밴드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손가락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손가락 덮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얇은, 그래서 좀 이게 접착이 좀 부드럽게 좀 될 수 있는 밴드죠. 얘는 좀 이렇게 두꺼운 걸로 이제 크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위 얘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과거에 가장 많이 했던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압박, 스타킹과 같은 밴드죠. 얘가 이제 또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이제 슬리브다. 그래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중요한 건 너무 꽉 조여서도 안 되고 너무 설렁설렁 이렇게 힘이 못 받쳐주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팔 사이즈에 맞춰서 적절하게 압이 가해져야 림프 흐름 촉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운동 중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선은 이런 정적 수축 운동을 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중량으로 이완간 수축 운동은 권하지만 이런 과도한 장시간의 이런 정적 수축, 한 예로 이제 플랭크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한 오랜 시간 이런 거는 림프 부종에는 좋지 않다. 한 1년 정도 지나거나 2년 정도 지나서는 상관없겠지만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되게 높은 그 시기에는 이런 플랭크 운동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 된다. 제가 5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막이 있고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림프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적 수축이나 이런 거를 오래 하게 되면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지게끔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벼운 중량의 수축 이완
그리고 호흡 운동 이런 운동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여기가 이제 근육, 이 림프 자체는 흐름이 그렇게 펌핑 작용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런 머슬 근육들이 림프의 흐름 촉진하고 밸브를 닫히고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이런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역행하지 않게끔 이런 근육들이 또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적 위주의 운동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저항 훈련,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점진적인 빌드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점차적이죠. 뭐 500g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1kg도 하고 그 500g 하기 전에는 아주 가벼운 노란색의 밴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죠. 그 전에는 호흡법부터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런 가동 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스트레칭이 유연성 운동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이면서 점진적인 접근법이 림프 부종에선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이라니까 이런 예를 들면 저항,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 얘는 이제 혈액순환도 촉진하는 부분, 림프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부분, 그리고 체중 감량을 통해서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비만, 그 염증을 촉진하는 세포들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그 림프 부종은 염증 반응하고도 연관성이 많고 체중이 증가되면 더더욱 그 위험성은 커지니 이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중도 감량이 되고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림프 배액도 더 원활해지게끔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플러스 이제 적절한 이제 마사지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온도도 좀 중요하다. 너무 추운 데서 하면은 림프가 수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환경에서 하는 게 오히려 림프의 배액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수중 운동은 괜찮다. 하지만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림프는 결국은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인데 곽청술이나 또는 광범위한 림프가 절제된 곳에는 이런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상처라든지 기타 너무 뜨거운 곳이나 이렇게 화상을 입는다든가 또는 이제 침, 주사 또는 출혈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림프 부종이 위험성이 있고 림프 부종에 아직 뭐 1단계, 2단계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몇몇의 기구들은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딱 돼가지고 이렇게 베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림프 부종이 좀 위험성이 좀 어느 단계가 좀 있다. 좀 약간 좀 붓는 느낌도 들고 색깔도 약간 변한 느낌도 들고 뭐 함유 부종도 좀 있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더 신경 써서 운동을 조심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장시간 운동은 하지 말고 짧게 나눠서 운동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회원님도 너무 많은 집안일들이나 살림 이런 것들도 좀 가급적 좀 휴식을 취하게끔 하고 특정의 어떤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는 꼭 압박 붕대나 슬리브를 착용하고 하시기를 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도 줄여야 되고요. 장시간도 안 되고 가동 범위도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동작도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뭐든지 점진적 진행이 필요하고 적응의 단계를 꼭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도를 이제 선형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보다 적응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강도 올리고 또 적응 보고 또 강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건 이 적응, 어댑테이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의 반응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모든 운동의 효과는 적응은 한 하루에서 3일 후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지연성 근육통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회원님이 다음 세션에 오실 때까지 그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잘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아주 기어 올라가듯 강도를 조절해야 된다. 뭐 강도라는 건 뭐 무게만 친다고 강도가 아니죠. 운동 종류를 바꾸는 것도 강도고 세트 수를 늘리고 횟수를 늘려서 운동의 볼륨감을
높이는 것도 강도다. 이런 부분은 이제 7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그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운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죠. 림프 부종을 예방하고 림프 부종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정말 차별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님이 오셨을 때 회원님 오늘은 팔을 측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팔의 상완도 재고 전완도 재고 또 색상도 보고 필요하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회원님들한테 정말 강한 신뢰감을 줍니다. 내가 케어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좀 아무래도 시간 지나면 바쁘고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내 팔을 나의 부종을 이렇게 신경 써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빠른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조금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1.5cm 정도가 왼쪽 오른팔 차이가 나면 바로 진료를 보게끔 권해드리고 있어요. 고객님들 중에 예민하신 분들 있지만 의외로 살이 좀 찌어있는 부분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케어를 해야 차별되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압박복을 차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이제 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종류가 많죠. 근데 압박붕대 이런 슬리브 같은 경우가 이 전완과 상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회원님들 중에는 여기 전완과 손도 아주 조그매요. 그 전완도 되게 조그만데 이쪽에 상체에 살이 되게 많아서 이쪽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쪽에 상당히 압이 많이 갑니다. 이분은 좀 적은 건데 되게 심하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오히려 붕대가 낫겠죠. 이런 슬리브보다는 자신한테 맞는 슬리브를 착용하는 게 좋고 전완, 팔의 아랫부분과 상완의 이런 적절한 슬리브의 폭도 확인을 하셔서 알맞는 슬리브를 착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특히나 그 림프 절제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림프 부종의 위험성을 잘 알아야겠죠. 제가 5강에서도 설명드렸고 6강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림프 부종의 위험성은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까지 그때까지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독성이 림프액이 점점점 축적돼 가지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화가 되고 그 섬유화가 또 유착이 되고 그리고 경화가 되고 그러면서 림프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판막을 더 늘리게 하고 그러면서 염증이 더더욱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색상도 변하고 팔의 피부도 변하고 이렇게 더 경화가 되는 단계까지 가면은 너무 늦는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림프 부종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선별적으로 나눠서 그리고 한 2주에 한 번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실 때마다 줄자 재가지고 체크하고 만져보고 또 색상도 보고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어놓고 이런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는 게 암지알 선생님의 주어진 하나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이런 림프 부종이 오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운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